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은 하마르다반에서 있었던 등산객 사망 사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 사건에 기괴함은 구독자님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단단히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렸다가 마음 준비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할 이 사건 설명은 생존자인 발렌티나의 증언에서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스터리 창고는 미스터리한 사건, 실종, UFO,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여기 잘 오신 거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미스터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3년 8월 러시아 동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남쪽의 하마르다반 산맥, 7명의 젊은 등산객들이 여름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리더, 튼튼한 장비, 완벽한 날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건은 1959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과 함께 러시아의 가장 섬뜩한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생존자 발렌티나 우토첸코의 증언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그 공포의 오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3년 8월 2일 발칼 호수 남쪽 하마르다반 산맥, 해발 2371m,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에요. 현지인들 사이에는 예로부터 조심해야 할 산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 아침 7명의 젊은이들은 그런 미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자, 리더는 41세의 두르밀라 코로비나, 수년간의 등산 경험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23살의 알렉산더 크리신, 샤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24살 타티아나 필리펜코, 19살의 데니스 슈박치킨, 16살 빅토리아 잘레소바, 가장 어린 사람이 15세 티무르 바파노프, 그리고 17살 발렌티나 우토첸코. 친구들은 그녀를 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름 산행이었고요. 8월 초 날씨는 화창했고 모두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처음 사흘은 완벽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발렌티나의 2018년 인터뷰 증언입니다. 르드빌라는 완벽한 리더였어요. 경험도 많았고 항상 우리를 챙겨줬어요. 샤샤는 농담을 잘해서 분위기 메이커였고요. 타티아나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빅토리아와 티모르는 제일 어렸지만 항상 씩씩하게 따라왔어요. 데니스는 조용했지만 굉장히 친절했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는. 8월 3일이랑 4일, 우리는 계획대로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았고 트레일도 명확했어요. 캠프에서는 모닥불을 펴놓고 노래를 부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15살 티모르는 의대에 가고 싶어 했고 16살인 빅토리아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었어요. 8월 5일 새벽, 이날은 하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상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아침 6시, 날씨는 여전히 괜찮아 보였고요. 하지만 루드밀라는 뭔가 불안했는지 서둘러 출발하자고 했어요. 하늘 색깔이 좀 이상해. 발렌티나는 기억합니다. 그때 루드밀라의 표정이요. 경험 많은 등산가의 본능이었을까요? 그녀는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 그들은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전 11시 30분경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발렌티나의 증언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였어요. 하늘이 어두워 시작했고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루르밀라가 소리쳤어요. 야, 모두 가까이 붙어. 절대 떨어지지 마. 큰일 난다. 모두 가까이 붙어. 그리고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비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거셌어요. 거의 우박처럼 아팠어요.
얼굴에 맞으면 따가울 정도로요. 8월 여름인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폭풍과 몰아친 거예요. 이빨이 다다닥 부딪혔어요. 너무 추워서 손가락엔 감각도 없었고요. 그러자 류드밀라가 결정을 내렸어요. 야, 더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눈까지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8월인데 눈이 너무너무 저희는 놀랬죠.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1993년 8월 5일 하마르다반 지역에 이례적인 한파와 폭풍, 몰아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후에 벌어질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오 무렵 그들은 필사적으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서로의 옷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7명이 일렬로 걷고 있었어요. 맨 앞에 루드밀러, 리더죠. 그 뒤에 타티아나, 데니스, 빅토리아, 티무르, 샤사, 맨 뒤가 발렌티나였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걸었어요. 앞사람들이 모습만 보였죠. 폭풍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앞사람만 쭉 따라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 1시경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같은. 그런데 폭풍 소리가 너무 커갖고 확실치가 않았어요. 알렉산더 크리신, 샤샤라고 불렸다고 했죠. 샤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샤샤, 샤샤. 드리밀러가 뛰어오면서 샤샤를 계속 불렀어요. 우리 모두 샤샤 주위로 모였죠. 그리고 우린 봤어요. 샤샤의 얼굴을. 발렌티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샤샤, 그의 눈이 점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더니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지더니 눈은 부럽던 거겠죠.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네요. 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지더니 더 이상 튀어나올 공간이 부족하자 갑자기 눈 주위에서 피가 눈 주위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이름만 부르면서 샤샤 샤샤 하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귀에서도 피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놀라서 이제 말도 입에서 안 나오는데 갑자기 샤샤 입에서 흰 거품이 피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이러고 있었겠죠. 막 눈과 귀 그리고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도와달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서 계속 피가 나오니 말을 할 수 없었고 갑자기 그가 경련을 시작했어요. 루드밀라가 샤샤를 붙잡았습니다. 샤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지만 샤샤의 경련은 점점 심해졌고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떠던 경련이 한순간에 스탑됐어요. 죽은 거예요. 샤샤가 단 1분도 안 된 사이에 피를 쏟고 경련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23살 청년이 아무런 외상도 없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루드밀라는 완전 폐인 상태에 빠져요. 등산 경력 수십 년의 베테랑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타티아나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빅토리아와 티모르는 겁에 질려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데니스가 야 우리 빨리 내려가야 돼. 우리 빨리 내려가야 돼. 멍하니 있던 류드밀라가 정신을 빨리 차린 다음에 그래 내려가자 빨리 여기 큰일 나겠다. 우리는 샤샤를 그 자리에 두고 다시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류드밀라가 비명을 질러요. 돌아보니 그녀도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었대요. 우리는 달려왔어요. 안돼 안돼. 루드밀라도 샤샤와 똑같았어요. 눈은 튀어나왔듯이 그냥 커지고 눈 주변으로 피가 막 쏟아지면서 귀에서까지 피가 쏟아지고 입에서 거품을 쏟다가 피가 섞여 나와서 거품이랑 피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루드밀라의 온 얼굴은 피로 그냥 범벅이 돼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심하게 경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으로 누운 상태에서 뭔가를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입을 움직여야 하는데 입에서 거품이랑 피가 나오니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이 말하는 거를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발렌티나는 알 수 있었대요.
그 의미를. 도망쳐 어서. 41세 루드밀라 코르비나는 경험 많은 리더였고 그녀도 몇 분 만에 불과 1분 안된 사이에 그렇게 죽었어요. 자, 이제 5명 남았습니다. 완전히 무슨 공포영화 같지 않나요? 17살 발렌티나, 24살의 타티아나, 19살의 데니스, 16살 빅토리아, 15살의 티무르. 자, 2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죠. 발렌티나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타티아나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데니스가 말했어요. 독가스인 것 같아. 타티아나는 울면서 엄마만 반복했고 티무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대요. 그때 발렌티나는 생각했대요. 이렇게 다 죽겠구나. 하지만 본능이 일단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겠죠. 데니스가 소리를 쳤어요. 계속 내려가. 빨리 내려가자. 움직여. 이제는 막 정신이 없겠죠. 2명이나 벌써 죽었으니. 나머지 5명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폭풍 속에서 눈과 비를 맞으면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어떡하든지 빨리 내려가려고 루드밀라와 샤샤의 시선을 그냥 두고 그렇게 5분쯤 막 미친듯이 5명은 뛰어내려갔대요. 그때 타티아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막 괴 소리를 지르더래요. 막 와 하면서 돌아보니 그녀가 처음에 손짓으로 저리가 하는 듯 이런 식으로 보였대요. 이렇게 뭔가를 막 뿌리치려는 거예요. 막 저리가. 저는 타티아나를 진정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자기 목을 이렇게 핥기 시작하는데, 목을 핥히는데 얼마나 힘을 줬으면 이 자기 손이 살을 파헤쳐 찢어지도록 자기 목을 파더래요. 24살 타티아나 필리펜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나가 본 거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 목을 손으로 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파여서 피가 질질 흘러내는데도 끝까지 그냥 파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주변을 보더니 바로 옆에 있던 바위까지 뛰어가더니 머리를 그 바위에다가 쿵 하고 그냥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영화 같죠 이거 완전히. 쿵 하더니 갑자기 푹 하니까 머리 깨지는 소리가 빠작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서 타티아나 멈춰 그러지 마 이러는데 벌써 자기가 가갖고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바위에 박고, 근데 그 얼굴이 쓰러진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는데 뭔가를 계속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누워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들리고 손도 들리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는 깨지고 온몸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리 박고 누워서 딱 고정된 상태로 죽은 거예요.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이제 넷만 남은 거예요. 발렌티나, 데니스, 빅토리아, 티무르. 이제 10대 3명이랑 19세 청년 1명? 딱 4명. 근데 발렌티나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요 계속 뛰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빅토리아와 티무르는 너무 어렸어요. 공포에 질린 그들은 울면서 뛰었어요. 살려고. 우리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무조건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만 벗어나면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뛰기만 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뛸 생각만 했대요. 벗어나면 살 수 있다. 본능적으로 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6세 빅토리아 잘레소바가 갑자기 딱 하고 멈추는 거예요. 뭔가를 본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냥 쓴 거예요. 빅토리아 너 왜 그래? 빅토리아 정신 차리면서 흔들었겠죠.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허공만 쳐다봐요. 눈, 귀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빅토리 주변이 온통 빨간색으로 다 변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무릎을 딱 꿇고 꿇더니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16살 소녀가 집에 가면 이제 17살로 될 소녀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피 흘리면서 산에서 눈이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거기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바로 이어서 15살 티무르 바파노프는 빅토리아가 쓰러지는 걸 보고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막 개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말릴 틈도 없었대요. 그리고 혼자서 막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더래요. 팀으로 이리와 막 팀으로 불렀겠죠. 하지만 그는 뭐에 홀렸는지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공포에 미쳐서 10m쯤 막 뛰다가 푹 하고 쓰러지더래요. 그리고는 쓰러지자마자 앞으로 딱 눕더니 경련을 막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에게 갔을 때는 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불과 몇 초 사이에 뛰어가다가 푹 쓰러지고 앞으로 돌아서 그냥 경련하다가 곧바로 그냥 사망한 거예요. 겨우 15살인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허무하게. 생존자 중에 한 명인 데니스가 되게 무릎 꿇더니요 쭉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미안해 발리야 하면서 그대로 쓰러지니 곧바로 피를 토하면서 그대로 사망한 거예요. 이제 발렌티나만 남은 거예요. 17세 소녀 단 한 명. 자, 6명의 시신이 그냥 눈밭에 흩어져 있었어요. 17살 발렌티나 우토첸코는 그녀만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만 살아있는 건지. 다들 죽었는데 사샤도, 루드밀라도, 타티아도, 데니스도, 빅토리아도, 티무르도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폭풍은 여전했고 눈과 비가 계속 쏟아졌는데 눈과 비는 쏟아져 내리듯이 내리면서 바람은 쓰러뜨릴 듯 불었어요. 하지만 발렌티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들의 눈을 감겨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눈을 다 부릅뜨긴 눈을 다 감겨줬대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발렌티나는 친구들 곁에 그날 밤을 보낸 거예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무서운데 또 그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서 떨면서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라 생각했대요. 아침이 오기 전에 자기도 그들처럼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그래서 죽을 바에는 혼자 딴 데 죽지 말고 거기서 죽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침이 왔고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랬나 봐요. 그리고 폭풍은 멈춰 있었고 8월 6일날 아침 발렌티나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고 통신 장비도 없어요. 발렌티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계속 아래로만. 하지만 하마르다반 산맥은 너무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잃었어요. 8월 6일, 7일, 8일, 9일 발렌티나는 4일 동안 산속을 헤매요. 그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용하죠. 그래서 날씨가 좀 풀렸겠죠. 물은 눈을 녹여서 마셨고 음식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계속 그냥 걷기만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쉬면 죽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녀는 나중에 증언을 하는데요. 송전선을 발견했고 그것을 따라서 걸었다고. 그 송전선이 보여줄 때 희망이 좀 생겼대요. 이 송전선만 잘 따라가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4일간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오전 송전선을 따라 걷던 그녀는 오전 11시경 2명의 카야커가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배를 짚고서 2명인데 카약을 타고 있었겠죠. 그들이 강가에서 본 곳은 어떤 증언에 따르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온몸 피로 뒤덮인 소녀를 본 거예요. 발렌티나 우토첸코 7명 중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구조된 거예요. 구조대는 발렌티나를 구조하고 나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부검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했죠. 알렉산더 크리시는 사인이 그냥 저체온증이에요. 루드밀라 코로비나는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 타티아나 필리펜코는 사인이 저체온증, 두부 외상, 그리고 데니스 슈바츠키는 사인이 저체온증, 빅토리아 잘레소바는 사인이 저체온증, 티무르 바파누프 사인 저체온증. 모든 시신에서 공통점은 내부 장기의 이상한 변색, 원인 불명의 미세출혈. 하지만 공식 결론은 급격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집단 패닉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저체온증과 고산병의 복합적 작용.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은 3가지 가설이 있어요. 화학무기 유출, 노비촉 또는 신경가스 가설인데요.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 대원들이 보인 갑작스러운 마비와 출혈 때문이에요.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는 구소련의 비밀 군사 시험 시설이 있었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신경가스인 노비촉 계열의 독극물은 아주 소량으로도
인간의 신경계를 마비시킨대요. 대원들이 산 정상 부근에서 비를 막 맞았을 때 대기 중에 떠돌던 가스 입자가 빗물에 흡착되어 대원들의 피부와 호흡기로 직접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촉 같은 신경작용제는 패닉, 혼란, 진압력 상실, 그러니까 진압력이라는 게 장소를 인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타난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호를 계속 받으니까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가설은요, 초저음파. 이게 인프라사운드라고 그래갖고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뇌를 파괴는 보이지 않는 파동에 집중한 가설이에요. 하마르다반 산맥의 독특한 능선 구조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거대한 휘슬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발생하는 7에서 8Hz 사이의 초저음파는 인간의 뇌파와 공명을 하게 되는데, 이 초저음파에 노출되면 인간은 극도의 공포, 환각, 그리고 안구에 막 심한 떨림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세 번째 가설은 식수오염이에요. 독성 광물 및 미생물 착란인데, 사건 발생 전 며칠 동안 폭우가 계속 내렸잖아요. 이 폭우로 인해 오랫동안 지표 아래서 잠자고 있던 농축된 독성 중금속이나 고대 박테리아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에요. 특정 중금속이나 독성 알칼로이드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급성 내부종, 정신 착락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특히 대원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물을 마셨다면 체내 흡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바림에 의한 사망 시 증상은 혈관과 내장의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심한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점막 출혈이 발생하며 상구멍, 그러니까 안구, 비강, 코, 구강, 입을 통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륨은 인체의 전해질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할 수 있고, 수축한 혈관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안구와 코 점막을 뚫고 피를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한대요. 자,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마르다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나 생각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스터 창고의 블랙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